인천국제공항은 언제나처럼 시끄럽고 활기찼다. 윤세은은 인파 속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한국어와 영어로 미스터 권 환영합니다 라고 적힌 피켓을 까치발을 하고 높이 쳐들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 작업실에서 고객의 수공예품 주문을 마무리하고 있어야 했다. 사촌 언니의 대타 운전기사 노릇을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벤트 매니저인 그녀의 언니는 갑자기 맹장염으로 입원하게 되었고 눈물로 세은에게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신 마중 나가달라고 부탁했다. 세은이 아는 것이라고는 그가 권 씨이며 뉴욕에서 막 도착했다는 것뿐이었다. 같은 시각 입국장에서는 율림그룹의 권희준 대표가 미간을 찌푸린 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개인 기사가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연락을 해온 것이었다. 정말 번거로운 일이었다. 그는 계획이 없던 실수와 변수를 혐오했다. 주위를 둘러보던 그의 차가운 시선이 권이라는 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한 여자에게 멈췄다. 옷차림이 다소 허술해서 회사 직원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대리로 나온 사람이겠거니 생각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를 향해 곧장 걸어갔다. 운명적인 실수가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윤세은은 28 자신만의 작은 디자인 공방을 운영하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다. 그녀는 대기업의 빡빡한 조직 생활보다는 자신의 감성과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끔씩 갑작스러운 부탁이나 사고로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을 뒤흔드는 사촌 언니 윤혜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곤 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혜진은 중요한 해외 파트너인 미스터 곤을 마중 나가기로 한 바로 그날 아침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것이었다. 혜진은 울먹이며 세은에게 세은아 제발 이번 한 번만 언니 좀 도와줘. 이 파트너 놓치면 나 회사에서 잘릴지도 몰라. 이름은 권재혁이고 나이는 50살쯤 되신 중후한 신사분이실 거야. 가서 잘 모시고 호텔까지만 데려다 주면 돼 라고 부탁했고 마음 약한 세은은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한편 권희주는 35의 나이에 국내 굴지의 IT 기업 율림그룹을 이끄는 젊고 능력 있는 CEO였다. 그는 시간 낭비와 비효율적인 것을 세상에서 가장 혐오했으며 그의 삶은 언제나 분단위로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그런 그에게 개인 기사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짜증나는 변수였다. 비서실에서는 급하게 다른 차량을 수배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지만 그는 공항에서 단 1분 1초라도 허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미스터 권이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윤세은이었다. 그는 당연히 비서실에서 보낸 대리기사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그녀의 옷차림새나 어딘지 모르게 어설픈 태도는 전문 수행기사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지금은 그런 사소한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권입니다. 이준이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세은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모델처럼 훤칠한 키에 조각 같은 외모를 가진 남자를 보고 잠시 넋을 잃었다. 언니가 말했던 50살의 중후한 신사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 하지만 피켓에 적힌 성이 같았고 남자의 손에 들린 여권에도 카원이라는 성이 선명하게 보였다. 세상에 요즘 50살은 이렇게 젊고 잘생겼나? 아니면 언니가 정보를 잘못 알려준 건가? 세은은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다. 아, 권재혁 선생님 맞으시죠? 저는 윤혜진 실장님의 사촌 동생 윤세은이라고 합니다. 언니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제가 대신 마중 나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주는 권재혁이라는 낯선 이름과 그녀의 어설픈 사과에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아마도 비서실에서 급하게 사람을 보내느라 정보 전달에 착오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됐습니다. 짐은 저쪽에 있으니 차부터 준비하시죠.
그는 특유의 명령조로 말하고는 자신의 값비싼 명품 캐리어를 그녀에게 맡긴 채 앞장서서 걸어갔다. 세은은 그의 무례하고 고압적인 태도에 기분이 상했지만 언니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생각에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의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향했다. 이주는 당연히 검은색 고급 세단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세은이 그를 안내한 곳은 낡고 작은 경차 앞이었다. 이게 뭡니까? 이준의 목소리에 노골적인 불쾌감이 묻어나왔다. 네, 제 차인데요. 이름은 붕붕이고요. 비록 작고 낡았지만 성능은 아주 끝내준답니다. 세은은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준은 기가 막혔지만 지금은 여기서 실랑이를 벌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구겨질세라 조심스럽게 자신의 값비싼 슈트를 입은 몸을 작은 경차 조수석에 우겨 넣었다. 차 안은 세은의 아기자기한 취향을 보여주는 소품들로 가득 차 있었고 은은한 아로마 향기가 풍겨왔다. 하지만 이준에게는 이 모든 것이 그저 정신사납고 촌스럽게 느껴질 뿐이었다. 호텔은 어디로 예약되어 있습니까? 네, 그게 언니가 호텔 이름은 알려주지 않고 일단 가시는 길에 편안하게 대화 나누면서 정하면 된다고 해서요. 세은의 대답에 이준은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가 이렇게까지 일 처리를 허술하게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차는 서울 시내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세은은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썼다. 뉴욕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비행은 편안하셨어요. 시차 때문에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별로. 이준은 단답형으로 대답하며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다. 세은은 그의 무례한 태도에 다시 한번 기분이 상했지만 꾹 참고 다시 말을 이었다. 이번에 저희 언니랑은 어떤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시는 건가요? 언니가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고만 해서요. 프로젝트. 이준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세은을 바라보았다. 윤혜진 실장이라는 사람, 그리고 프로젝트라니 그게 다 무슨 소립니까? 바로 그때 세은의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 있는 언니 혜진이었다. 세은아, 미안해. 나 지금 막 수술 끝났어. 그분은 잘 모셨니? 권재혁 이사님 까다로운 분이니까 실수하면 안 된다. 언니, 나 지금 그분이랑 같이 있어. 그런데 혹시 그분 성함이 정확히 권재혁 이사님 맞아? 그리고 나이가 세은이 조심스럽게 묻는 순간 이준의 휴대폰 역시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그의 비서인 윤 실장이었다. 대표님 어디 계십니까? 공항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윤혜진 실장이라는 분에게서 계속 연락이 오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순간 세은과 이준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무언가 아주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차 안의 공기가 급격하게 차가워졌고 두 사람 사이에는 폭풍 전야와도 같은 정적이 흘렀다. 당신 대체 누구야? 이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세은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운명적인 실수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혼돈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당신 대체 누구야? 권희준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윤세은의 귓가의 비수처럼 꽂혔다. 세은은 너무나 당황하고 겁에 질려 핸들을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얘졌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격렬하게 뛰었다. 맙소사 자신이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란 말인가. 언니가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중요한 파트너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사람, 그것도 딱 보기에도 보통 인물이 아닌 듯한 이 남자를 납치해온 꼴이 아닌가. 말 안 합니까? 내가 지금 당신 정체가 뭐냐고 묻고 있잖소. 이준의 목소리가 아까보다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살기등등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는 윤혜진 실장님, 사촌 동생 윤세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권재혁 이사님인 줄 알고 세은은 울먹이며 간신히 대답했다. 하지만 이주는 그녀의 변명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비서인 윤 실장과의 통화를 통해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한 후였다. 윤혜진이라는 이벤트 회사 실장이 자신의 중요한 투자 파트너인 미스터 앤더슨 측과 약속을 잡았고 그 파트너를 마중 나가기로 한 기사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착오가 생겨 지금 이 어리숙하고 맹랑해 보이는 여자 윤세은이 자신을 엉뚱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픽업해 온 것이었다. 문제는 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 때문에 그가 오늘 오후에 예정되어 있던 또 다른 중요한 투자자 김 회장과의 미팅에 늦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김 회장은 시간 약속에 있어서는 칼날각기로 유명한 인물이었고 이번 미팅은 율림그룹의 미래가 걸린 매우 중요한 자리였다. 전장 이주는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차를 갓길에 세우라고 명령했다. 세은은 겁에 질려 그의 말에 따랐다. 차가 멈추자마자 이주는 윤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당장 다른 차량과 함께 김 회장에게 보낼 사과 서한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모든 지시를 마친 후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세은을 돌아보았다. 세은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이 남자는 분명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엄청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 것이 분명했다. 자신의 어리석은 실수 하나 때문에 언니의 중요한 계약도 망치고 자신 역시 끔찍한 공영에 처하게 된 것이었다. 고개 드십시오. 윤세은 씨. 이준의 낮은 목소리에 세은은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분노보다는 다른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는 듯했다. 그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이내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다. 윤세은 씨, 당신 때문에 내 중요한 미팅이 엉망이 되었고 우리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생각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보상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세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경차 한 대와 작은 디자인 공방 보증금이 전부였다. 그가 입은 손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일 터였다. 이주는 그녀의 대답에 코웃음을 쳤다. 보상 당신 같은 사람이 내게 뭘 보상할 수 있다는 겁니까? 돈, 아니면 시간. 그의 말은 비수처럼 세은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수치심과 절망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좋습니다, 윤세은 씨. 내가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을 만회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물론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될 겁니다. 그는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지만 위험한 제안을 건넸다. 지금부터 당신은 내 임시 비서가 되는 겁니다. 당신이 망쳐놓은 이 모든 상황을 당신 손으로 직접 수습하는 겁니다. 김 회장의 마음을 돌리고 당신 언니가 놓쳐버린 그 권재혁 이사라는 사람도 찾아내서 계약을 성사시키도록 만드세요.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해낸다면 오늘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해주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그때는 당신과 당신 언니 모두 이 바닥에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만들어버릴 겁니다. 세은은 그의 제안에 너무나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명백한 협박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 때문에 언니까지 위험에 처하게 할 수는 없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세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인생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이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윤 실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윤 실장 계획이 변경됐네. 김 회장과의 미팅은 일단 취소하게. 그리고 윤세은 씨라는 새로운 임시비서가 생겼으니 당장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게. 아, 그리고 그녀가 입을 만한 옷가지와 필요한 물품들도 좀 챙겨서 이쪽으로 보내주게. 앞으로 며칠 동안은 아주 바빠질 테니까. 그렇게 윤세은의 임시비서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경차 붕붕이를 운전하여 권희준이라는 냉혹하고 오만한 CEO를 태우고 율림그룹 본사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은 절망감과 함께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들이 닥칠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율림그룹 본사에 도착하자마자 이주는 세은을 자신의 집무실로 데려갔다. 그리고 그녀에게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던져주며 오늘 밤 안으로 김 회장과 권재혁 이사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그녀에게 어울리는 옷가지들과 함께 전문 스타일리스트까지 붙여주며 그녀를 완벽한 비서로 변신시키려 했다. 세은은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새로운 역할에 적응해야만 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자료들을 분석하고 어색한 정장 차림으로 걸음걸이와 말투까지 교정받아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묘한 오기가 생겨났다. 이왕 이렇게 된 것,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해내고야 말겠다고.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까지 궁지로 몰아넣은 저 오만한 CEO 권희준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다음날 아침 세은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준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세련된 정장 차림에 깔끔한 올림머리를 하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어리숙함이나 불안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자신감과 함께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강한 의지만이 빛나고 있었다. 이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고 그녀에게 첫 번째 임무를 지시했다. 바로 김 회장을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미팅 기회를 얻어내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지만 세은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녀의 당찬 대답에 이주는 다시 한번 흥미를 느꼈다. 이 여자 생각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상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의 실수로 시작된 그들의 기묘한 관계는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고 있었다. 과연 세은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을까? 그리고 차가운 CEO 권희준의 마음은 그녀의 열정과 진심 앞에서 과연 움직이게 될까? 예측 불가능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이막을 올리고 있었다. 권희준 대표의 임시 비서가 된 윤세은의 첫날은 그야말로 전쟁과도 같았다. 그녀는 율림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 즉 권희준의 세계에 내던져진 이방인이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위압적이었으며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특히 권희준의 정식 비서인 최민아 실장의 노골적인 경멸과 무시는 그녀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다. 최 실장은 명문대 출신의 완벽한 업무 능력을 자랑하는 재원이었고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듯한 윤세은의 존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듯했다. 윤세은 씨, 대표님, 일정표입니다. 1분 1초도 어긋나서는 안 되니 정확히 숙지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건 대표님께서 마시는 커피 종류와 온도 시럽 비율입니다. 조금이라도 틀리면 불호령이 떨어질 테니 명심하시고요. 최 실장은 쌀쌀맞은 말투로 서류 몇 장을 던져주듯 세은에게 건네며 그녀의 허름한 옷차림과 어설픈 태도를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세은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꾹 참고
묵묵히 그녀의 지시를 따랐다. 그녀에게는 지금 반항할 힘도 그럴 자격도 없었다. 세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그녀의 실수로 인해 약속이 취소된 김 회장과의 미팅을 다시 성사시키는 것이었다. 김 회장은 재계에서도 손꼽히는 거물이자 시간 약속에 있어서는 피도 눈물도 없기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이미 한번 약속을 어긴 이상 그가 다시 만나줄 가능성은 거의 희박했다. 최 실장조차 윤세은 씨 같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레벨의 문제가 아니에요. 괜히 헛수고하지 말고 대표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벌을 받는 게 나을 겁니다. 라며 그녀를 비웃었다. 하지만 세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니만큼 자신의 힘으로 책임지고 해결하고 싶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김 회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의 성격 취미, 사업 스타일, 그리고 최근의 관심사까지. 그녀는 그를 설득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마리라도 찾아내려 애썼다. 권희주는 그런 세은의 모습을 자신의 집무실 CCTV를 통해 몰차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그녀의 무모한 도전을 비웃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집요함과 열정에 조금씩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정해진 방식대로만 일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했고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창의성과 대담함이 숨어 있었다. 며칠 후 세은은 마침내 김 회장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다. 김 회장이 최근 건강 문제로 고생하고 있으며 특히 희귀한 약초에 관심이 많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약초는 바로 세은의 고향이자 그녀의 부모님이 작은 약초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의 깊은 산골에서만 자생하는 귀한 것이었다. 세은은 즉시 고향 집에 연락하여 부모님께 그 약초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주말을 이용하여 직접 김 회장의 자택을 찾아갔다. 그녀는 값비싼 선물이나 거창한 사과 편지 대신 정성스럽게 포장한 약초와 함께 자신의 진심을 담은 손편지를 준비했다. 회장님, 지난번 저의 어리석은 실수로 인해 큰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잘못입니다. 이 작은 선물은 제가 사는 시골에서 부모님께서 직접 재배하신 약초입니다. 회장님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했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주 잠깐이라도 괜찮으시다면 저희 대표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 없을는지요. 저희 대표님은 회장님과의 파트너십을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세은은 김 회장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죄했다. 김 회장은 처음에는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그녀의 진솔한 태도와 정성 어린 선물, 그리고 편지에 담긴 진심 어린 내용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자신과 같은 지병을 앓았던 아내를 위해 이 약초를 구하려 애썼던 과거를 떠올리며 그녀에게서 묘한 동질감을 느끼기도 했다. 결국 김 회장은 세은의 진심에 감동하여 권희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약속했다.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임무를 세은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공시킨 것이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권희준은 충격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비서팀 전체가 며칠 동안 매달려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이 어리숙해 보이기만 했던 여자가 단 며칠 만에 그것도 아주 독창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서서히 깨닫고 있었다. 윤세은이라는 여자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를 향한 감정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과 짜증 섞인 관심이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능력에 대한 인정과 함께 그녀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깊은 궁금증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다음 임무는 세은의 언니 윤혜진이 놓쳐버린
권재혁 이사를 찾아내어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권재혁 이사에 대한 정보는 거의 전무했고 그가 갑자기 한국에 들어온 이유조차 묘연했다. 세은과 이주는 다시 한번 난관에 부딪혔지만 이번에는 함께였다. 두 사람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권재혁 이사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주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했고 세은은 특유의 직감과 창의적인 발상으로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갔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수없이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도 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은 서로의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주는 세은의 따뜻하고 긍정적인 에너지에 자신도 모르게 물들어갔고 세은은 이준의 차가운 모습 뒤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과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지배자의 세계에 던져진 이방인이었던 세은은 이제 더 이상 그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 세계의 중심에 서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이제 그녀를 단순한 임시 비서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한 권희준이 함께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남아있었다. 권재혁 이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며 그가 한국에 들어온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배후에는 또 어떤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두 사람의 아슬아슬한 공조관계와 함께 그들의 감정선 역시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김 회장과의 재회 약속을 받아낸 윤세은 덕분에 권희준과 율림그룹은 최악의 위기를 넘기는 듯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세은의 언니 윤혜진이 놓쳐버린 미스터리한 파트너 권재혁 이사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와의 계약을 성사시켜야만 공항에서 벌어졌던 모든 실수를 완벽하게 만회하고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권희준은 율림그룹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하여 권재혁이라는 인물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마치 유령처럼 한국에 입국한 기록 외에는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린 후였다. 그가 머물기로 했던 호텔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윤혜진 실장에게도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이상하군. 이 정도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은 흔치 않은데. 마치 처음부터 우리를 만날 생각이 없었던 사람처럼 말이야. 이주는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엇갈림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며칠 후 이준과 세은은 김 회장과의 약속 장소로 함께 향했다. 세은은 더 이상 어설픈 대리기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권희준 대표의 유능한 비서로서 깔끔한 정장 차림에 김 회장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었다. 이준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놀라움과 함께 묘한 뿌듯함을 느꼈다. 김 회장은 그들을 의외로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그는 세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정성에 이미 마음이 많이 누그러진 상태였고 오히려 권희준이라는 젊은 CEO의 위기대처 능력과 그의 곁을 지키는 윤세은이라는 당찬 비서에게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권 대표 자네는 정말 좋은 비서를 두었군. 요즘 젊은이들답지 않게 당차고 진심이 느껴지는 아가씨야.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다 윤세은 씨가 제 역할을 잘 해준 덕분입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미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이준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하고 율림그룹의 미래 비전과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김 회장 역시 그의 설명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김 회장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런데 마린의 권 대표, 솔직히 말해서 나는 자네가 약속을 어긴 그날 자네의 경쟁사인 넥스트테크의 박성호 대표를 만났네. 박 대표는 아주 공격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제안을 해왔고
나 역시 그의 제안에 마음이 많이 기울었던 것이 사실이야. 김 회장의 말에 이준과 세은의 얼굴이 굳어졌다. 넥스트테크의 박성호. 그는 율림그룹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승부사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만약 김 회장의 투자가 넥스트테크로 넘어간다면 율림그룹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분명했다. 박성호 대표가 회장님께 어떤 제안을 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준이 침착하게 물었다. 그 친구 아주 재미있는 기술을 하나 가지고 왔더군.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물류 시스템이라고 하던데 만약 그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물류산업 전체를 뒤바꿀 수 있을 만한 혁신적인 기술이었네. 나는 그 기술에 대한 독점 투자권을 제안받았고 거의 계약 직전까지 갔었지. 김 회장의 설명에 이주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인공지능 기반 물류 시스템. 그것은 바로 율림그룹에서 몇 년 전부터 비밀리에 개발해왔던 차세대 핵심 기술이었기 때문이었다. 아직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은 극비 프로젝트였는데 어떻게 박성호가 그 기술을 알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그 기술을 자신의 것처럼 제안할 수 있었을까? 이준의 머릿속에 수만 가지 의문과 함께 한 가지 끔찍한 가설이 스쳐 지나갔다. 설마 내부 정보 유출. 바로 그때 세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혹시 박성호 대표와 함께 왔다는 그 기술의 핵심 개발자가 권재혁이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세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김 회장은 물론이고 이준조차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니 윤 비서가 그걸 어떻게 알았나 맞네. 박 대표가 자신의 파트너라며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로 권재혁이라는 재미교포 출신 천재 개발자였네. 그 친구가 바로 그 기술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공항에서의 어처구니없는 실수 유령처럼 사라져버린 권재혁 이사, 그리고 박성호 대표의 수상한 제안까지.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하나의 거대한 음모였던 것이다. 박성호는 율림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내기 위해 그 기술의 핵심 개발자 중 한 명이었던 권재혁을 매수했다. 그리고 권재혁은 율림그룹을 배신하고 기술을 빼돌려 박성호에게 넘겼고 박성호는 그 기술을 자신의 것처럼 포장하여 김 회장에게 투자를 제안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윤혜진 실장과의 약속을 이용하여 공항에서 의도적으로 혼란을 조성했고 그 과정에서 권희준과 윤세은이 엉뚱하게 엮이게 된 것이었다. 이런 개자식들, 이준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에게 뒤통수를 맞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회사 내부에서 끔찍한 배신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을 느꼈다. 세은 역시 충격과 함께 분노를 느꼈다. 자신과 언니가 이 거대한 사기극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은 실수 하나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깨달으며 깊은 죄책감에 휩싸였다.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이준은 즉시 김 회장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박성호와 권재혁이 꾸민 거대한 사기극의 전말과 율림그룹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김 회장은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분노와 함께 이준에 대한 깊은 연민과 신뢰를 느끼는 듯했다. 권 대표 자네 정말 큰일을 당할 뻔했구먼. 하지만 동시에 자네는 아주 훌륭한 파트너를 곁에 두고 있어. 윤 비서의 그 예리한 직감이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가 저 교활한 놈들에게 감쪽같이 속아 넘어갈 뻔했네. 김 회장은 세은을 향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이준 역시 고마움과 함께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인가? 권 대표 이대로 물러설 텐가? 아니면 저놈들에게 제대로 방역을 가할 텐가? 김 회장의 질문에 이준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물론 방역해야죠.
제가 당한 것의 몇 배로, 아니 몇십 배로 되돌려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방역의 중심에는 윤세은 씨가 함께할 겁니다. 그의 말에 세은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 위험한 싸움에 더 이상 끼어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대표님, 저는... 윤세은 씨, 당신은 더 이상 내 임시 비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나와 함께 이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울 유일한 파트너입니다. 당신의 직감과 창의력,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용기가 지금 내게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이준의 진심 어린 제안에 세은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차갑고 오만한 남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는 이제 공동의 적 박성호와 권재혁이라는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이 위험하고도 흥미진진한 싸움을 함께 헤쳐나가기로 결심했다. 하나의 실수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거대한 음모에 맞서는 운명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가고 있었다. 김 회장과의 미팅을 통해 박성호 대표와 권재혁 이사의 거대한 음모를 파악하게 된 권희준과 윤세은은 즉시 방역을 위한 비밀 작전에 돌입했다. 더 이상 그들은 어설픈 실수로 엮인 임시 상사와 비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공동의 적에 맞서 율림그룹의 미래와 자신들의 명예를 되찾아야 하는 운명 공동체이자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된 것이었다. 권희준은 가장 먼저 윤 실장에게 율림그룹 내부 보안을 최고 등급으로 강화하고 배신자 권재혁과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 자료들을 철저히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그는 최고의 법무법인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박성호와 권재혁을 상대로 한 기술 유출 및 사기 혐의에 대한 법적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윤세은 역시 더 이상 어리숙한 모습으로 앉아있지만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언니 윤혜진을 통해 이벤트 업계의 정보망을 이용하여 권재혁의 사적인 행적과 그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 감각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박성호의 넥스트테크가 율림그룹의 기술을 도용하여 만든 모방 제품의 허점과 문제점들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밤낮 없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이준의 냉철하고 전략적인 판단력과 세은의 직감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만나자 그들은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은 서로의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며 더욱 깊이 매료되었다. 이준은 세은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강인함과 지혜로움,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긍정적인 에너지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평생 일과 성공만을 쫓아왔지만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인간적인 따뜻함과 소소한 행복을 맛보고 있었다. 세은 역시 이준의 차갑고 오만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과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왜 그렇게까지 성공에 집착하고 타인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지를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고 자신만이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들의 감정은 위험한 소용돌이 속에서 더욱더 빠르게 깊어지고 있었다. 때로는 함께 밤을 새워 일하다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기도 했고 때로는 긴장된 상황 속에서 서로를 향한 격려의 눈빛을 교환하며 힘을 얻기도 했다. 그들의 손이 스치거나 눈이 마주칠 때마다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짜릿한 설렘과 애틋함이 흘렀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챈 박성호와 권재혁의 방역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음모가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더욱 필사적으로 율림그룹을 공격하고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다. 박성호는 언론을 이용하여 율림그룹의 기술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권희준 대표의 리더십을 폄하하는 악의적인 기사들을 쏟아냈다. 또한 권재혁은 익명의 제보자를 가장하여
윤세은에게 접근하여 권희준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며 단지 그녀를 자신의 복수극에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짓 정보로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려 했다. 윤세은 씨, 정신 차리세요. 권희준 대표는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단지 당신을 이용해서 박성호 대표에게 복수하고 자신의 사업적 이익을 챙기려는 것뿐이라고요. 모든 것이 끝나면 당신은 헌신짝처럼 버려지게 될 겁니다. 권재혁의 달콤하지만 독이 든 속삭임에 세우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권희준을 믿었다. 그가 보여준 진심과 따뜻함을, 그리고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며 쌓아온 신뢰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헛소리하지 마세요. 나는 권 대표님을 믿어요. 당신 같은 배신자의 말 따위는 듣지 않겠어요. 세은의 단호한 태도에 권재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좋아, 윤세은. 네가 정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 너와 네 언니가 이 바닥에서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지.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그 권희준 대표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똑똑히 지켜보게 될 거야. 권재혁의 협박은 세은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서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기꺼이 이 위험한 싸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권희준에게 권재혁과의 만남과 그의 협박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이준은 그녀의 용기에 감탄하면서도 그녀를 위험에 빠뜨린 자신을 자책했다. 그는 그녀를 더욱더 안전하게 보호해야겠다고 다짐했고 박성호와 권재혁을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서둘렀다. 며칠 후 넥스트테크의 신기술 발표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박성호는 수많은 투자자들과 기자들 앞에서 자신이 권재혁과 함께 개발했다는 인공지능 물류 시스템을 야심차게 공개했다. 그는 이 기술을 통해 대한민국 물류 산업에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며 자신만만하게 연설을 이어나갔다. 바로 그때 발표회장 뒷문이 열리고 권희준과 윤세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손에는 박성호와 권재혁의 모든 음모와 범죄 행각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이 들려 있었다. 박성호 대표, 당신의 화려한 사기극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발표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고 발표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성호와 권재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이준은 준비해온 영상 자료를 통해 그들의 추악한 음모를 만천해 폭로하기 시작했다. 권재혁이 율림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는 장면, 박성호와 비밀리에 거래하는 장면, 그리고 두 사람이 공항에서 의도적으로 혼란을 조성하여 자신과 윤세은을 공영에 빠뜨리려 했던 모든 계획까지.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궁지에 몰린 박성호는 마지막 발악으로 보안 요원들을 시켜 이준과 세은을 막으려 했지만 이준은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세은을 보호했다. 그 와중에 세은은 기지를 발휘하여 박성호가 가지고 있던 기술 시연용 노트북을 빼앗아 그 안에 담긴 원천 기술이 사실은 율림그룹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투자자들과 기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박성호와 권재혁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들의 오랜 야망과 탐욕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이준과 세은은 서로를 마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와 함께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세은 씨,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을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에요, 대표님. 우리가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위험한 소용돌이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이제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넥스트테크 신기술 발표회장에서 벌어졌던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사건은 대한민국 재계 전체를 뒤흔들었다. 박성호 대표와 권재혁 이사의 추악한 음모와 범죄 행각은 연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그들의 몰락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반면 이 거대한 음모에 맞서 당당하게 진실을 밝혀낸 율림그룹의 권희준 대표와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의 임시비서. 윤세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통쾌함과 함께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율림그룹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명예를 회복했고 권희준 대표의 리더십과 위기관리 능력은 재계의 인정을 받으며 그의 입지는 이전보다 더욱 공고해졌다. 특히 그가 보여준 파트너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책임감 있는 모습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모든 폭풍우가 지나가고 권희준과 윤세은에게는 마침내 평화로운 시간이 찾아오는 듯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공동의 적에 맞서 싸우는 파트너가 아니었고 대표와 임시비서라는 기묘한 계약관계 역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다. 이제 그들 앞에는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할지에 대한 어색하고도 설레는 숙제만이 남아있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세은은 언니 윤혜진의 병문안을 갔다. 혜진은 동생 덕분에 자신의 회사와 커리어가 모두 무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고마워하며 동시에 동생이 겪었을 마음고생에 미안해했다. 세은아 정말 고맙다. 그리고 미안해. 나 때문에 네가 그런 험한 일에 휘말리게 해서. 아니야 언니. 어쩌면 그 실수 덕분에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건지도 몰라. 그리고 아주 특별한 사람도 만나게 됐고 세은은 이준을 떠올리며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붉혔다. 혜진은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권희준 대표 말하는 거지. 두 사람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는 아닌 것 같던데. 언니 눈은 못 속인다. 세은은 언니의 짓궂은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어색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은 온통 권희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과연 그와 자신이 정말로 연인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다. 그는 여전히 너무나 높고 먼 곳에 있는 사람이었고 자신은 그저 평범한 디자이너일 뿐이었다. 그날 저녁 세은은 깊은 고민 끝에 이준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임시비서가 아니었고 그와의 계약관계도 끝났으니 이제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쩌면 그와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의 감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판단했다. 다음 날 아침 세은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준의 집무실을 찾았다. 이준은 그녀의 방문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그녀의 손에 들린 사직서를 보고는 표정이 굳어졌다. 이게 뭡니까, 윤세은 씨.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대표님. 이제 모든 일이 끝났으니 저도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세은은 애써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준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실망감과 안타까움, 그리고 어떤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게 당신의 진심입니까? 네, 대표님, 나를 떠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함께 겪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당신에게는 그저 일에 불과했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함께 상처받은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세은은 그의 그런 모습에 가슴이 아팠지만 애써 자신의 감정을 숨겼다. 대표님과 저는 사는 세상이 너무 다릅니다. 저는 더 이상 대표님의 세계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저 때문에 대표님이 더 이상 구설에 오르는 것도 원치 않고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가 뭐가 중요합니까?
나에게 중요한 건 오직 당신뿐인데 당신은 정말 내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이주는 답답한 듯 소리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두 어깨를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진심을 고백했다. 윤세은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당신의 실수에 대한 대가로 당신을 이용하려 했지만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나는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용기, 당신의 지혜, 그리고 당신의 따뜻한 마음까지 모든 것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 없는 내 삶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제발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의 절박하고 진심 어린 고백에 세은이 애써 감추려 했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그녀 역시 그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대표님, 저는 대표님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이제 나는 당신의 상사가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한 남자 권희준입니다. 세은 씨, 내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세계와 나의 세계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꼭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심장은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세은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안도,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뒤섞인 행복의 눈물이었다. 마침내 모든 오해와 불안의 벽이 허물어지고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게 된 것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더 이상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막 단단한 반석 위에 첫 발을 내디딘 진실되고 굳건한 사랑이었다. 며칠 후 권희준은 공식적으로 윤세은과의 열애 사실을 언론에 발표했다. 그는 더 이상 숨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세상에 당당하게 공개하고 그녀를 평생의 동반자로 맞이할 것임을 선언했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에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응원했다. 세은은 율림그룹을 떠나 자신의 디자인 공방으로 돌아갔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 곁에는 언제나 그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든든한 연인 권희준이 있었고 그녀의 공방은 이준의 투자와 지원 속에서 나날이 번창해 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었다. 한 번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은 그렇게 해피엔딩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기는 했지만 서로를 향한 굳건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 한 그들은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었다. 마지막 연극의 막이 내리고 이제 진짜 사랑의 무대가 펼쳐질 시간이었다. 권희준 대표의 공식적인 열애 인정 발표 이후 윤세은과 그의 관계는 세간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재벌 3세와 평범한 디자이너의 만남, 그리고 그 시작이 한 편의 시트콤 같은 실수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함께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를 제공했다. 물론 여전히 그들의 관계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들의 사랑을 응원하고 축복해 주었다. 권희준은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당당하게 표현했고 세은이 자신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그녀를 든든하게 지켜주었다. 그는 공식적인 행사에 항상 세은과 함께 참석했고 언론 인터뷰에서도 그녀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를 숨기지 않았다. 그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 덕분에 세은 역시 자신감을 되찾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설 수 있었다. 그녀는 율림그룹의 대표님 여자친구라는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디자인 공방 은유를 운영하며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펼쳐나가는데 더욱 매진했다. 그녀의 독창적이고 감성적인 디자인은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고
그녀는 실력 있는 신진 디자이너로서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다. 이준 역시 그런 그녀의 꿈을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응원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나 재력을 이용하여 그녀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대신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지원하는 역할을 자처했다. 그는 그녀의 가장 큰 팬이자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다. 두 사람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면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모범적인 커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함께 여행을 떠나 새로운 영감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의 작업실에 들러 밤늦도록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도 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더욱 성장시키고 빛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몇 년 후 두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은 화려함보다는 소박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던 인천국제공항이 내려다 보이는 한 호텔의 야외 정원에서 가까운 지인들과 가족들만 초대하여 언약식을 가졌다. 세우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웨딩드레스를 입고 햇살처럼 눈부신 미소를 지었다. 이주는 그런 그녀의 손을 잡고 평생 그녀만을 사랑하고 아끼며 그녀의 곁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그의 눈빛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과거의 상처를 딛고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결혼식에는 세은의 언니 윤혜진과 두 사람의 든든한 조력자였던 윤 실장,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응원해준 많은 친구들과 동료들이 함께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특히 그들의 만남의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던 김 회장은 두 사람의 결혼을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두 사람을 보고 있으면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 한 번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낼 줄이야. 부디 오늘 이 마음 변치 말고 평생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게나. 김 회장의 따뜻한 축사에 두 사람은 감격의 눈물을 글썽였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들에게 찾아온 이 기적 같은 사랑을 평생 소중히 여기겠다고 다짐했다.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의 행복은 계속되었다. 그들의 집은 언제나 따뜻한 웃음소리와 사랑의 속삭임으로 가득했고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자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이준과 세은은 자신들의 첫 만남을 떠올리게 하는 이제는 그들의 애마가 된 세은의 낡은 경차 붕붕이를 타고 드라이브를 나섰다. 붕붕이는 여전히 작고 낡았지만 그 안에는 두 사람의 소중한 추억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여보,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내가 이 채 당신을 태우고 얼마나 당황했었는지. 세은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이준 역시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다. 그럼 어떻게 있겠소? 그때 당신 정말 볼만했는데 내가 살면서 그렇게 엉뚱하고 대담한 여자는 처음 봤다오. 아이, 참 놀리지 말아요. 그때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창피했다고요. 내가 어떻게 이 도시에서 제일 까칠하고 무서운 CEO를 납치할 생각을 다 했을까? 하지만 만약 그때 그 실수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그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우리를 이어준 운명의 붉은 실이었을지도 모르오. 이준은 세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의 눈빛은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공항에서의 황당한 만남 임시비서라는 기묘한 계약 관계, 그리고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웠던 아슬아슬한 시간들까지.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이 있었기에 그들의 사랑은 더욱 단단하고 애틋해질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차창 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그 햇살보다 더 따뜻한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한 번의 실수로 시작된 그들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행복한 여정은 마치 끝없이 이어진 도로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